부산에서 듣고 계신 황혼 약속님 감사해요. 일이 많이 힘들죠? 불쑥 건네진 한마디에 서아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친 어깨를 바라보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던 낯선 노신사가 세상에서 가장 그리웠던 자신의 친아버지일 줄은.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라메르벨루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6살 이서아는 벌써 2시간째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눈을 깜빡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전화기, 다른 손으로는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세 개의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첫 번째는 일본에서 온 30명 규모의 단체 예약건이었습니다. 예약 담당자가 말하는 일본어 발음이 정확히 들리지 않아서 몇 번이나 되물어야 했고 통역 앱을 돌려가며 겨우겨우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들이닥친 외국인 VIP 손님이었습니다. 예약 기록에는 없는데 본인은 분명히 예약했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서아는 매니저를 찾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체크아웃을 서두르는 단체 손님들이 프런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팀장 배현수가 다가왔습니다. 35살의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늘 불안한 기색이 숨어 있었습니다. 배현수는 서아의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빨리 정리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책임이야. 서아는 고개를 들어 배현수를 바라봤지만 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메신저 알림이 울렸습니다. 배현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실수하지 말자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경고처럼 느껴졌죠.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은 힘이다. 윤서린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을 되뇌며 버텨왔던 서아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호텔 로비 한쪽에 설치된 벽걸이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원그룹 민도현 회장이 사회공헌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1살의 민도현이 상을 받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품이 있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서아는 그 뉴스를 대충 흘려들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수상 소식이 자신의 일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밥은 힘이다라는 엄마의 말을 또다시 되뇌며 정신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동료 정가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28살의 가은은 같은 계약직이었지만 서아보다 2살 많았고 영어를 잘해서 외국인 손님들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가은은 손바닥 크기의 영어 멘트 카드를 서아에게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써봐. VIP 손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 서아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배현수가 가은을 다른 업무로 불러갔기 때문입니다. 정가은 씨, 3층 컨퍼런스룸 준비 좀 도와주세요. 가은은 아쉬운 듯 서아를 바라보다가 배현수를 따라갔습니다. 서아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배현수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쟤네 둘이 친하면 같이 무너질 테니까. 계약직들끼리 연대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서아에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예약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그 안에는 거의 똑같이 생긴 방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스위트 16호와 16호 스위트였습니다. 누가 봐도 혼동하기 쉬운 이름들이었죠. 서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스템에 그렇게 등록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호텔 구내에서는 하루 종일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DJ 장혜솔의 목소리였습니다. 36살의 장혜솔은 따뜻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목소리로 호텔 직원들과 투숙객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밥 먹는 분들, 당신의 편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DJ 해솔이가 항상 함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아도 모르게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윤설인이 생전에 자주 해주던 오미자차 생각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서아는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승인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익십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업무 처리 좀 신속히 해주세요. 또다시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지만 그 미소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존엄이 조금씩 잘려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밥은 힘이다. 이 말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심리적 줄이 되어 주었습니다. 서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도 이 말을 붙들고 견뎌내리라고. 하지만 서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 주변에 덫이 놓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덫이 곧 자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호텔 구내식당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과 투숙객들이 뒤섞여 자리를 찾아다니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미역국과 잡곡밥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올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배현수의 차가운 메시지, 익십된 승인 요청, 그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업무들. 이 모든 것들이 서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서아는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윤설인이 끓여주던 미역국은 이보다 훨씬 진했고 참기름 향이 더 깊었었는데 말입니다. 식사를 마저 하려던 순간 서아는 후식으로 나온 호두 쿠키를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두 알레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실수로 호두가 들어간 빵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죠. 그 이후로 서아는 견과류가 들어간 음식을 극도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아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이 많이 힘들죠? 이 자리 괜찮을까요? 서아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악의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서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그 남자는 민도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 중 한 명인 것처럼 행동했죠. 민도현은 자리에 앉으면서 자신이 가져온 삶은 계란 2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단백질 먼저 챙겨야 오래 버팁니다. 혹시 드실래요? 서아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자신이 가져온 오미자차를 그에게 권했습니다. 저도 이거 드려도 될까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차예요. 민도연은 오미자차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윤설인이 끓여주던 오미자차의 향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미자차 좋아합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이 낯선 남자에게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아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끼니는 거르면 안 됩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서아는 엄마 생각이 또다시 났습니다. 윤설인도 항상 비슷한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밥은 힘이다. 제대로 먹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단다. 서아는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경계가 느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내식당의 박이모라고 불리는 55살의 식당. 직원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밥은 꼭꼭 씹어 먹어. 젊은 양반 얼굴이 말이 아니네. 제대로 못 먹고 있구나. 박이모의 말에 서아는 작게 웃었습니다. 박이모는 호텔 직원들을 자식처럼 돌봐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항상 직원들이 제대로 먹고 있는지 신경 써주었고 때로는 잔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죠. 민도연도 박이모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따뜻함이 그에게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항상 격식을 차려야 했던 그에게는 이런 소박한 대화가 새로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음식의 온기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아는 엄마가 해주던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도연은 자신이 좋아하는 소박한 음식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당 한쪽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도연 회장 생중계라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떠올랐습니다. 민도연은 그 순간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텔레비전 화면에 민도현과 자신 앞에 앉아 있는 남자의 옆모습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분도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회장이라는 자리가 편하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서아의 말에 민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아가 모르는 사이에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권력과 책임의 무게, 그리고 오래전 놓쳐버린 사랑에 대한 후회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도연은 서아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끼니는 거르지 마세요. 서아는 그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정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 짧은 만남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 우연한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더 큰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미자차와 삶은 계란, 그리고 밥은 힘이라는 말들이 보이지 않는 실마리가 되어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의 따뜻한 만남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작은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나눈 대화, 오미자차와 삶은 계란으로 이어진 소소한 나눔이 마음 한편에 온기를 남겨두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가혹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아는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근무표 변경 공지였는데 내용을 보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야간층 재배정과 예약 정리 업무가 모두 서아에게만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약직 동료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서아의 이름만이 여러 업무 항목에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는 야간 업무를 여러 명이 나누어서 담당했는데 이번에는 왜 자신 혼자만 배정된 것일까요? 서아는 캡처 기능을 이용해 그 공지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서아는 실제 시스템에 접속해서 근무표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스템상의 근무표와 메일로 받은 공지 사이에 1분의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메일 공지는 오후 5시 정각에 발송되었는데 시스템상의 최종 수정 시간은 오후 5시 1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메일을 보낸 후에 시스템을 다시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배현수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배현수는 서아에게 새로운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체크인 예정인 손님들 중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분들이 계셔. 한 손님은 스위트 16호로, 다른 손님은 16호 스위트로 배정해줘. 서아는 그 지시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위트 16호와 16호 스위트는 이름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예약을 받거나 구두로 안내할 때 누가 들어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름들이었죠. 서아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방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현수는 서아의 말을 듣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계약직이 괜한 의견 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서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배현수의 말투에서 경고의 뉘앙스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마음속으로 엄마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밥은 힘이다. 이 말이 오늘도 자신을 버텨내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새벽 2시 서아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같은 방에 두 손님이 배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먼저 체크인한 손님이 이미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중에 온 VIP 손님도 같은 방 열쇠를 받고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VIP 손님은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로 내려와서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당신들 호텔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서아는 깊게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VIP 손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매니저를 부르려고 했지만 배현수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배현수는 VIP 손님에게는 극도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돌아간 후에는 서아를 CCTV 사각지대로 불러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아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지시했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계약직이 어디서 이런 말대답이야? 서아는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지시받은 대로 했는데 왜 자신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연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연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원 최만섭이었습니다. 62살의 만섭은 호텔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호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만섭은 배연수와 서아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에 시간과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특히 배연수가 중얼거린 스위트 16호 걸려들었네라는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섭은 오랜 경험으로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게시판에 익명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 직원 VIP랑 자주 붙어 다닌다던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아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메모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호텔 카페에는 사회복지사 최서준이 들러 있었습니다. 41살의 서준은 호텔과의 협약 미팅을 위해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팅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서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아의 불안한 눈빛과 지친 표정이 서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의 표정을 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밥은 힘이다. 하지만 점점 그 말조차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자신 주위에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그것에 맞서 싸울 힘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구내식당에서 그 따뜻한 남자와 만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그날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작은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인사팀 사무실로 오라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서아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인사팀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아를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해고 통보서라는 제목이 서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서아 씨 앉으세요. 안타깝지만 전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해온 것처럼 느껴졌죠. 고객과의 사적 교류 및 업무상 중과실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로 근무가 종료되며 퇴직금 정산서와 관련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서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객과의 사적 교류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낯선 남자와 점심을 함께 먹은 것이 사적 교류라는 말일까요? 그것은 그저 우연한 만남이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업무상 중과실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은 이미 준비된 답변만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방 배정 오류로 인한 VIP 고객 불만건,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 처리 지연 등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어렵습니다. 퇴직금 정산서를 받고 보안카드를 반납하는 일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3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서한은 현실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해고 통보서가 마치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생활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서아를 동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이 서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네. 회장급이랑 밥 먹더니 역시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계약직 주제에 너무 나댔던 거 아니야? 서아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가 마치 사실처럼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루머가 동료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정가은이 다가왔습니다. 가은은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서아를 염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내 잘못 아냐? 나는 알고 있어. 가은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서아에게 물과 휴지를 건넸습니다. 서아는 그제서야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은의 작은 배려가 서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고마워, 가은아. 조심해. 너까지 휘말리면 안 되니까. 서아는 가은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가은도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호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 구직 활동은 어떻게 시작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하니 독촉장이 2장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월세를 2달 연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는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2개와 시든 채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서아는 미역국을 끓이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그 따뜻한 미역국을 생각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도 끝까지 끓이지 못했습니다. 가스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마음에 힘이 없어서였습니다. 밥은 힘이다. 엄마의 말을 되뇌어 봤지만 오늘은 그 말조차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도원그룹 회장실에서는 민도연이 총지배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라메르 벨루 호텔의 계약직 문제 어제 처리했습니다. VIP 고객 불만 건으로 해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민도연은 처리했다는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차가운 뉘앙스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처리한다는 표현이 불편했습니다. 해고된 직원의 이름이 뭐죠? 이서아라는 직원입니다. 계약직이었고요. 민도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전 구내식당에서 만난 그 젊은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미자차를 권해주던 그 따뜻한 미소, 엄마를 그리워하던 그 애틋한 표정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민도연은 비서 홍지우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개입하면 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면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도연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여 년 전
그는 가문의 압력에 굴복해서 첫사랑 윤서린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권력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했었고 결국 권력을 선택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평생의 후회로 남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DJ 장혜솔의 라디오에는 특별한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진 사연이었는데 내용을 읽는 장혜솔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혹시 제 잘못이 아니었다면 누가 제 편이 돼줄까요? 저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밥 한 끼를 함께 먹었다는 이유로 이상한 오해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일자리까지 잃었습니다. 장혜솔은 사연을 다 읽고 나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을 문제 삼는 세상, 제가 대신 화내드립니다. 당신의 편 여기 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를 듣고 있던 서아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DJ 장혜솔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서아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원룸 안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지내다가 문득 엄마의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서린이 생전에 적어두었던 일기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밥은 힘이다. 포기하지 말자. 서아는 그 문장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월세는 어떻게 낼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앞에서 종이 뭉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검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미자차 티백과 삶은 계란, 그리고 작은 김치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밥은 힘, 당신의 편이 있습니다. 서아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다는 것이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구내식당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분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이렇게 도움을 준 것일까요? 한편 민도연은 회사 루트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동 전문 변호사 오세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40살의 오세린은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밥을 지켜줄 법이 필요합니다. 민도연의 말을 들은 오세린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상황을 듣고 나서는 즉시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부당해고의 전형적인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오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증거 보전이 급선무겠네요. 오세리는 민도연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호텔에서는 정가은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은은 서아가 해고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표 변경, 공지의 캡처 화면, 시스템상의 수정 시간과 메일 발송 시간의 불일치, 배현수가 보낸 조롱성 메시지들까지 모든 것을
USB에 담았습니다. 가은은 이 일로 인해 자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나도 언제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 지금 서아를 도와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나도 도움받을 수 없을 거야. 가은은 조심스럽게 서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증거들을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 야간 경비원 최만섭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섭은 평소 모든 것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서아가 해고당하던 날 밤의 상황도 상세히 적어두었습니다. 특히 배현수가 스위트 16호 걸려들었네라고 중얼거린 말을 정확한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만섭은 서아에게 자신의 수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50년 넘게 일해오면서 터득한 게 하나 있다면 모든 걸 기록해 두라는 거야. 언젠가는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 그날 밤 팀장이 한 말, 내가 다 들었어. 이건 분명히 계획된 일이었다고. 만섭의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관찰과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만섭은 호텔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하나여서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최서준도 뜻밖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준은 호텔과의 협약 미팅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던 중 과거 도원그룹의 사회공헌 기록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설인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근무하는 복지센터의 과거 상담 기록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여 년 전 윤설인이 미혼모 상담을 받았던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밥은 힘이라고 믿는다. 아이에게도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오미자차 향이 마음을 달래준다. 혼자여도 포기하지 않겠다. 서준은 이 기록을 보며 서아와의 연관성을 확신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본 서아의 모습과 상담 기록 속 윤설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준은 즉시 오세린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세린은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익명 비방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삭제 및 보존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서아 씨, 우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근무표 조작의 흔적, 목격자의 증언, 그리고 계획적 괴롭힘의 정황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오세린의 말을 들으며 서아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도연은 직접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서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서아의 원룸 앞에 작은 도움을 남겨두었습니다. 오미자차, 계란, 김치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서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라디오를 들으며 오세린 변호사가 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DJ 장혜솔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른의 기록이 젊은 사람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큰 방패가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서아는 그 사연이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은의 용기, 만섭의 기록, 서준의 발견, 오세린의 전문성, 그리고 익명의 누군가가 보내주는 따뜻한 도움까지. 서아는 엄마의 공책을 펼치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밥은 힘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세린 변호사의 사무실은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면에는 그동안 승소한 사건들의 기사와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동법 관련 서적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서아 씨,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세리는 서아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서준이 발견한 윤설인의 상담 기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록 속에는 서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았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기록을 보면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고 서아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엄마가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알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슬퍼하셔서 저도 묻기가 어려웠어요. 다만 가끔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하셨어요. 오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당신의 존엄은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DNA 검사를 해보시겠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6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였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하고 싶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단서들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민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서아 생각이 떠나지 않았고, 특히 오미자차와 밥은 힘이다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비서 홍지우에게 오래된 자료들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여 년 전 우리 그룹에서 지원했던 미혼모 복지 사업 자료를 찾아주세요. 특히 윤설인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홍지우는 며칠 뒤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윤설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원그룹에서 지원한 미혼모 자립 프로그램의 수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도연은 그 서류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윤설인이라는 이름을 본 지 20여 년 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공헌 보고서 속에는 윤설인 추모 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금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용감했다면. 민도연은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20여 년 전 그는 윤설인을 사랑했지만 가문이 압력에 굴복해서 그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는 권력과 사랑 사이에서 권력을 선택했고 그 결과 평생의 후회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에서는 새로운 루머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언론에 흘린 내용이었는데 직원이 고객과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식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서아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했다는 식으로 비춰지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DJ 장혜솔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밥을 문제 삼지 마라. 밥은 죄가 아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왜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혼자 먹는 것도 서러운데 함께 먹는 것까지 문제 삼는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장혜솔의 방송을 들은 청취자들 사이에서 여론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었던 사람들도 장혜솔의 말을 듣고 나서는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도연의 이복 동생 윤세호는 형에게 만류의 말을 건넸습니다. 50살에 가까운 세호는 도원그룹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이미지 관리에 민감했습니다. 형,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괜히 개입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도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세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간 삶의 대가가 지금 이 고통이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고 싶어. 민도연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가문이 압력에 굴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옳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최서준은 라디오에 특별한 사연을 보냈습니다. 윤설인의 상담 기록을 발견한 후 그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가 삶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말이었는데 그 딸이 지금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힘이 되고 함께 먹는 밥은 더 큰 힘이 됩니다. 장혜솔은 그 사연을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록, 누군가의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기,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한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서아는 엄마의 공책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밥은 힘, 오미자차 향은 기억을 달랜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서아는 그 문장을 읽으며 엄마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미래를 내다보고 딸에게 힌트를 남겨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서아는 오세린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민도연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자신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곧 밝혀질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체열을 받는 시간은 불과 몇 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몇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아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서아는 엄마의 공책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윤설인이 남긴 글들 사이사이에는 서아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의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밥은 힘, 오미자차 향은 기억을 달랜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단순한 일상의 기록이 아니라 마치 딸에게 보내는 암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민도연은 사회공헌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윤설인 추모사업 관련 문구를 읽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때 내가 더 용감했다면, 그때 내가 사랑보다 체면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20여 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9살의 민도현과 25살의 윤설인이 처음 만난 것은 대학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윤설인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고 민도현은 경영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스터디 그룹에 속해 있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윤설이는 항상 따뜻한 오미자차를 끓여와서 스터디 멤버들과 나눠 마셨습니다. 밥은 힘이야. 차도 힘이고.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민도연은 그런 윤설인의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이나 지위와는 상관없는 순수한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도연의 가족들은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도원 가문의 장남이 평범한 집안의 딸과 결혼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결국 민도연은 가문의 압력에 굴복했고 윤설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 이별의 아픔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린 변호사의 사무실에 서아와 민도연이 함께 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세린이 봉투를 뜯고 결과지를 확인하는 순간 실내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자 확률 99.98%입니다. 오세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6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서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도연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고 그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도연의 목소리에는 20여 년간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세리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도원그룹 회장, 호텔 직원과 불륜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스캔들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윤세우는 급히 형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형, 이건 너무 위험해요. 지금 기자회견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조용히 넘어가면서 시간을 벌어야 해요. 하지만 민도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체면이나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과 가족을 위해서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세훈아, 나는 이미 한 번 진실을 외면했었어. 그 결과가 지금의 고통이었다고.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어. 민도연은 즉시 개인 명의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결정을 듣고 홍지우 비서와 법무팀은 모두 반대했지만 민도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캔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도연이 준비한 것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서아 씨는 제 딸입니다. 민도연의 첫마디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예상치 못한 폭로에 당황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졌습니다. 구내식당에서의 만남은 우연한 동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딸이 누구인지 몰랐고 딸 역시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끼 식사를 함께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후 일어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민도연은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20여 년 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윤설인과 서아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용기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딸과 그 어머니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후회이자 죄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오세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배현수에 대한 형사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정가은이 수집한 캡처 화면들, 최만섭의 수첩 기록, 시스템 로그 분석 결과 등이 모두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 장혜솔은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밥은 죄가 아닙니다. 밥은 힘입니다. 오늘 한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딸이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장혜솔의 방송을 들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캔들로 여겨졌던 일이 사실은 가족의 재회와 부당한 해고에 맞선 투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아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텔 측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바뀌고 법적 문제까지 제기되자 호텔 경영진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아에게 복직과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배현수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인사팀은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윤세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형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세호는 형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더 외롭게 했구나. 민도연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는 사람부터 지키자. 회사보다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야. 낙인이 걷히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서아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도연은 20여 년 만에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 추모원은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고 멀리서는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손에 오미자차 티백 몇 개를 들고 있었고 민도연은 하얀 장미 한 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윤설인의 묘석 앞에 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서야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윤설이는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지혜가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왔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엄마를 그리워해 왔는데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오미자차 티백을 묘석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민도연도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20여 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얀 장미를 윤설인의 묘석 앞에 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아, 늦었지만 왔어. 그리고 우리 딸 정말 잘 키웠어. 고마워. 민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그리고 윤설인이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서아에게 사랑을 주었을 윤설인의 마음을 생각하니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너와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 정말 미안해. 민도연의 고백에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의 공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윤설이는 민도연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었고 서아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사랑을 가르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지 말래요. 대신 밥을 잘 먹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하셨어요. 서아의 말을 들으며 민도연은
윤설인의 너그러움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떠나보낸 남자를 원망하기보다는 딸이 건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기를 바랐던 윤설인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윤설인의 묘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아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고, 민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며 살아왔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마치 윤설인이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라메르벨루 호텔로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호텔 경영진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아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아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방 이름 표기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었습니다. 스위트 16호와 16호 스위트 같은 혼동하기 쉬운 이름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 시 공지사항이 자동으로 로그에 기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앞으로는 누구도 자의적으로 근무표를 조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실수로라도 혼동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하고요. 서아의 제안에 호텔 경영진은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아가 피해자에서 제도 개선자로 역할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동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서아의 발걸음은 예전과는 달리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박 이모는 서아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삶은 계란 2개를 특별히 얹어 주었습니다. 우리 서아, 이제 제대로 된 밥상이구나. 계란도 2개씩 먹고 든든하게 챙겨 먹어. 서아는 박 이모의 배려에 감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텔 구내 라디오에서는 장혜솔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분들, 그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밥은 힘이고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 편히 밥을 비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말했던 밥은 힘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아는 정가은, 최만석, 최서준과 함께 치킨 회식을 가졌습니다. 4사람은 작은 치킨집에 모여 앉아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각자가 작은 용기를 냈기 때문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 낡은 수첩이 누군가의 방패가 됐다니 정말 신기해요. 최만섭의 말에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른의 기록이 젊은 사람을 지켰어요. 만섭 아저씨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정가은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를 위해 용기를 낸 것이 결국 모든 직원들을 위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을 한 거였어요.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어요? 최서준은 사회복지사로서 이 일에 관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설인 씨의 기록을 발견한 것도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누군가에게는 필연이 되었네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어요. 한편 도원그룹에서는 민도연이 내부 메일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밥은 힘이다. 우리는 서로의 밥을 지키는 회사가 되자. 권력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자. 이 메일을 받은 윤세호는
형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형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자신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이번엔 사람부터 지키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윤세훈의 말에 민도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제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DJ 장혜솔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동무가 되어준 어른 덕분에 밥을 다시 뜨게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장혜솔은 그 사연을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뜨거운 국처럼 김이 나기를. 그리고 당신 곁에 함께 밥을 먹을 사람들이 항상 있기를. 시간이 흐르면서 서아와 민도연은 조금씩 진짜 부녀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도연은 서아에게 윤설인과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서아는 엄마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맛을 기억해요. 정말 진하고 따뜻했어요. 너희 엄마는 요리를 정말 잘했어. 특히 오미자차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지.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윤설이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사랑의 언어들이 딸과 아버지를 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메르 벨루 호텔의 구내식당에는 이제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혼자 먹는 사람들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만든 변화가 호텔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미자차와 삶은 계란, 그리고 밥은 힘이다라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이어진 인연이 진짜 가족애로 발전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여러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민도연은 더 이상 후회만 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설인의 사랑은 딸과 그 아버지를 통해 계속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